2024년 청약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이유를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내년이랑 내후년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게 왜 가능성이 높냐면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4%.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0.75%가 지금 더 낮은 상황이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자본 이탈의 우려가 되게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에 넣으면은 금리를 5%를 주는데 미국 은행에 넣으면은 예금 금리가 7%가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은행에 돈을 넣을 거잖아. 왜냐하면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달러가 가지는 가치가 원화가 가지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그 금리 역전이 있으면 사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되게 약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금리 역전이 오랜 시간 일어나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0.25%씩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그럼 일단은 내년까지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금리가 이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집 살 때 보통 다 대출을 안고 살잖아.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사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막 7%, 8% 이렇게 돼.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 3.25%에서 내년에 4%가 된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금리가 10%면 이자 부담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주택담보대출이 한참 부동산 상승기 때는 금리가 2%, 3%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자를 75만 원을 냈어. 근데 지금 금리가 10%가 됐어. 그럼 내가 이자를 거의 얼마를 내야 되냐? 뭐 28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자를 뭐 3배, 4배 더 내고 집을 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있냐는 거지.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그 기준금리 차이에서 나온 그런 어떤 금리 차이가 한국의 금리를 더욱더 올라가게 만들 거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절대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내년에 강남과 서울에서 분양 예정 단지가 되게 많아.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어디가 있냐면 일단 DH 방배 거기가 지금 일반 분양이 1686세대 내년 예정이고 그리고 방배 6구역 레미안 원페를라가 465세대 그 다음에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263세대 지금 강남에서만 내년에 분양 예정인 세대가 2414세대거든. 이거는 되게 역대급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물론 둔촌이 되게 많은 5천 세대 이상 분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거기는 강동이고 내년에 이제 강남에 지금 대형 일반 분양이 되게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강남은 아니지만 동대문구 이문동 레미안 나그란데 여기가 지금 920세대 또 내년에 분양 예정이야. 근데 지금 청약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일단 내년에 이제 분양 예정인 단지가 내후년으로 2024년으로 이제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지. 왜냐면 보통 거의 한 1년 뭐 6개월 정도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까 여기 있는 단지들이 내후년으로 거의 많이 밀릴 것 같아. 근데 이게 청약 시장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 규제가 엄청 많아져. 그래서 뭐 1주택자도 안 되고 뭐 경기도도 붙을 확률이 되게 떨어지고 그리고 대출 한도도 떨어지지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도 뭐 5년 되고 10년 되지. 근데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 때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미분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규제들은 다 이제 없어지거든. 그러면은 봐봐 대출 한도도 엄청 늘어나고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도 만약에 줄어들고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그만큼 뭐가 줄어든다?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 그 2024년에
분양을 받았어. 그럼 입주를 언제 하냐면 2026년, 2027년쯤에 한단 말이지. 그럼 사실 우리가 부동산 하락의 사이클이 길다고는 하지만 뭐 짧으면 3년, 뭐 길면 5년, 7년이지만 지금 2022년이니까 2026년이라고 생각하면은 부동산 사이클의 그 하락의 바닥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를 덜 안게 되는 거고, 설령 내가 분양받은 단지가 집값이 내가 분양받은 것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신축 실거주, 특히 이렇게 강남같이 입지 좋은 곳에서 신축 실거주를 하는 거는 거주 만족도 되게 높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새 아파트 살다가 진짜 그 구축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새 아파트 살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편한 게 되게 많잖아. 뭐 집에서 엘리베이터 부르고, 그리고 뭐 주차장도 잘 돼 있지, 커뮤니티 센터도 잘 돼 있지. 그래서 내가 분양받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가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오래 살 거라고 한다면 그건 견딜만한 그 정도인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2024년 청약을 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